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무원 채용 트렌드 전문가 그리고 토익 강사 이윤정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 그럼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자, 간호학과 현재 재학 중인 경우 고민 상담이거든요. 간호학과 학생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까요? 읽을 때는 좀 부드럽게 읽어야 될 텐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네, 제가 확대 좀 했나요? 네. 자, 일단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간절히 승무원을 꿈꾸었고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6년이네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나요? 여러분들 승무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꿈이? 네. 그러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극심한 반대로 항공운항과는 넣어보지도 못하고 간호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고 제 꿈이지만 부모님은 무조건 간호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자격증을 따고 난 뒤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라고 하십니다. 부모님 마음 100% 이해하죠. 이렇게 말하시면서도 자신의 꿈은 제가 후에 캐나다 간호사 자격증 따서 캐나다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물론 사연의 일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일부분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사연을 한꺼번에 다 읽어드리고 일방적으로 또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메시지 전달력이 약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서 상담처럼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지금 승무원 준비 많이 하죠. 네, 근데 부모님은 무조건 국가고시 당연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따고 난 뒤에는 아무거나 라고 하시는 이유는 일단 자격증이 있으니까 간호사는 모자라니까 얼마든지 나중에 승무원이 하기 싫으면 간호사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보험처럼 따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험이죠 여러분들. 보험이에요. 예, 그래서 자, 캐나다에 가서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같이 살고 싶은 부모님 마음이지만 또 일단은 캐나다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오로지 자식을 위한 마음을 전달한 거죠. 캐나다에서. 자, 그럼 부모님께서는 왜 캐나다에 가서 간호사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볼까요? 여러분들? 우선은 어떻게 이게 사연 읽기가 이게 무슨 아기자기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뭐라 그러나 중요한 어떤 상담? 컨설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거를 편집을 한번 해보고 제가 좀 더 부드럽고 아기자기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좀 바꿔서 포맷을 바꿔서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해보는 거니까 자, 그런 한국 미국 간호사 근무 환경 비교거든요. 부모님이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 간호사 근무 환경을 비교해 놨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네. 우선은 한국은 조직 문화의 태움이라고 있어요. 태움이 버닝 대단한 사건이 있었죠. 네, 버닝이라는 말이 태움이라는 얘기인데 불살라버리다? 그냥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거죠. 군기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네, 상명하복? 말이 어렵죠. 군기가 세다는 얘기예요. 조직 문화. 근데 미국은요, 자유로운 의견, 수평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기 문화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뭔가요? 초과 연봉이 이게 평균 3,176만 원인데 이거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초과 근무나 또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걸 뺀 기본 월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간호사는 보통 5천만 원 정도 법니다. 많이 벌어요. 돈 쓸 시간도 없어서 돈도 많이 쌓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캐나다는 미국은 똑같아요. 캐나다나 미국이나 7,300만 원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연봉이죠. 연봉으로 스타팅 썰러리라고 해서 초봉인데 7,30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어쨌든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본급으로서는 2배가 많은 거죠. 부모님이 캐나다나 미국 가라고 하는 마음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근무 형태 보세요. 주 5일인데 과연 주 5일일까요 간호사가? 모자라는데 하루 8시간 3교대인데
이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 근무하는 날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주 3일이에요. 주 3일이고 3교대가 아니라 2교대거든요. 하루 12시간을 일을 하고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3일만 빡세게 일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신규 교육 2, 3개월인데 사실 교육 없이 현장 투입을 해서 간호사들이 얘기를 했죠. 저희 교육 좀 시켜달라고. 교육을 안 받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바로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갈굼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실수하면 큰일 나거든요. 간호사들은 사람의 목숨과 관계된 일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교육 좀 시켜달라. 3개월만 교육시켜도 우리는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고요. 미국은요 6개월에서 1년을 교육을 한답니다. 대단하죠. 캐나다도 그렇고. 물론 당연히 돈은 나오죠. 돈은 나오면서도 6개월에서 1년 교육에만 집중하니까 안정적으로 간호사를 훌륭하게 두려움에 떨지 않고 환자들을 대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고. 담당 환자 수가 한 명당, 이게 이제 최저일 거예요. 지금 뭐 한 40명 되지 않을까? 이건 저희 유추입니다. 담당 환자 수가 19.5명이거든요. 20명이겠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미국이나 캐나다는 5.3명이니까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거? 네. 제가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네. 장래성은 경력별 큰 차이 없는 엄마 추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수석 간호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는 얘기죠. 일은 여전히 빡세고. 근데 전문 교육을 이수하면은 개인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 몰랐는데 간호사도 어떤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간호사. 그러니 부모님이 당연히 캐나다 가서 일하라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이걸 왜 싫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 친구의 사연을 나머지를 다 읽어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사연의 일부를 읽어드릴까요? 아무리 승무원을 오래 해도 승무원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은 알겠지만 또 부모님의 주장은 아무래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나중에 승무원할 때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설득 많이 했네요. 자격증만 있으면 승무원을 하다가 그만둬도 얼마든지 간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지금 앞으로는 2030년도에는 이거 보이시나요? 2030년도에는 15만 명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극적으로 팽창해서 많은 새 간호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호대도 많이 생기고 지원도 많이 가고 정말 비전 좋죠. 일이 빡세다라는 이유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간호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2030년도에는 10년 뒤죠. 지금 2020년도니까. 그런데 이직 현황을 볼까요? 지금 신규 간호사 이직 현황이 현장 교육 전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에 다 그만두는 거예요. 간호대를 나와서 간호사가 돼서 현장 교육 전에 다 이렇게 그만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압도적인데요. 이들 중에 한 명인 거죠. 승무원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네,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장 교육 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3.3%. 교육 중에는 일단은 너무나 힘들지는 않고 이제 짧은 교육 중 안에 빡세지만 견딘 거죠. 그냥 뭔지 모르니까. 임시직으로 이제 정규직이 안 됐을 때 6.4%가 그만두고, 근데 정규 발령이 되고 나서부터도 그만두고 있거든요. 11%니까 10%가 넘죠. 결혼이나 육아 문제 때문에 유지를 못해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들 사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은 이렇고 전망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 부모님 마음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고민 상담을 할 때는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답변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연 이제 마지막 부분인가요? 네, 읽어드릴까요? 여기입니다. 네. 이 정도 이해는 가지만 최소 대학 4년에 간호사 임상 경험도 쌓고 승무원을 하면
그 시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사실 현타가 많이 옵니다. 뭐 현타가 옵니다죠. 현타가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한순간에 오는 거죠. 현타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간절히 바라는 내 꿈을 향해 가도 부족한 시간에 간호학과에서 공부하고, 한국문학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한국문학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속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이거예요, 사연이. 자, 그러면은 지금 사연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지금 간호사 이직 실태가,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80%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승무원 지원 동기를 얘기할 때도, 아니 간호사인데 그 좋은 직업을 놔두고 왜 이직하려고 합니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80%나 되고요.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42.7%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나머지는 참고 있다는 얘기죠. 40% 이상은 참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그만둘까?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간호사를 이 친구는 하는 걸 두려워할까요? 제가 그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과연 임상경험까지 쌓고 경력 4년 5년까지 종합병원 경력을 쌓고 난 뒤에 캐나다에 갈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이따가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친구가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간호사의 한 모습입니다. 아주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림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와닿습니다. 현재 간호사의 현실. 지금 환자들은 아우성인데 간호사가 수액을 맞아가면서 업무 일지, 환자 일지 같은 걸 작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힘들어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직업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사연이 아니었네. 사연이 또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냥 부모님은 이런 제 고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시고, 게다가 주변에 승무원을 꿈꾸는 친구들도 없어 너무 답답하고 승무원이라는 꿈을 생각하면 좋아 죽겠다가도 너무 축 처지게 돼서 이렇게 하소연해보네요. 거의 상상하면 좋고 현실 생각하면 슬프고 이런 거겠죠. 다들 꼭꼭 승무원이라는 꿈 이루시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고민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과연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살 수 있을까, 간호사가 된다면. 부모님이 원하는 이 캐나다나 미국 쪽, 이쪽을 가야 이제 한다면 자격 조건이 있는데, IELTS를 가야 돼요. 이제 일단 영어 시험이죠. 토익과 같은 경우인데, IELTS가 600점, 어쨌든 어느 정도 기준 조건이 돼야 하고, 현재로서는 토익 점수가 850점 정도는 돼야 될 걸로 보여요.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제 유투스 어학원 처음으로 학원 오픈했을 당시에 처음 1호로 예약했던, 그때 당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예약을 안 하면 안 됐었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뉴욕으로 가게 됐다고. 뉴욕 간호사로 드디어 입성한다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토익이 저한테 와서 935점 정도를 받았어요. 보통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단은 대학교의 교수를 꿈꾸거나 또는 편입을 꿈꿨었는데, 결국은 간호사로서 종합병원에서 5년을 견뎠죠. 5년을 견디고 토익은 저한테 와서 잘해가지고 한 번에 영어 시험을 붙었고, 이제 뉴욕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꿈을 이룬 거죠. 제가 말한 그 꿈을.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수민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영어 회화 배우고 2월 말에 출국합니다.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5년 동안 종합병원에서 견뎌야 되는데 그거를 못 견딜 것 같다는 얘기죠. 근데 부모님이 그것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나 미국으로나 호주로 가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종합병원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내려서, 자, 보죠. 자, 간호사인데, 이게 지금 티웨이항공 승무원 훈련 모습인데, 이게 소방관 훈련이거든요. 여자 소방관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는 모습 보이죠. 요즘 승무원들 막 이렇거든요. 이렇게 서비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는, 기내식이나 날라주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내에서 화재가 났을 땐 화재도 진압해야 되는
하늘 위의 소방관이라고 TA항공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각이 바뀌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제주항공의 뉴 스탠다드 보이는 거 보니까는 최근 걸로 보이는데, 뉴 스탠다드 제주항공에서 그 뭐라 그러나 VR이라고 해서 알다시피 그 이제 뭐 여러분들 비주얼 리얼리티 해가지고 알다시피 그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실제 가상현실 체험이라고 해서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인데 소중한 생명을 구하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에서 얼마 안 됐어요. 이분들이 어린아이가 호흡곤란이 왔는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비행이 끝나고 난 뒤에 발견을 해서 공항에서 그 달려가가지고 그 원항공사 뭐 대한항공 뭐 승객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무작정 달려들어서 구한 거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이제 이 지금 항공사들이 어떤 승무원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대부분의 댓글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견디세요예요. 그리고 자격증 따고 승무원 준비하세요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플랜 B론 보험과 같은 간호대학 졸업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랜 B나 또는 보험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승무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에게 깔끔하게 유현정답게 조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간호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죠. 간호학과를. 근데 그만두고 편입을 하게 되면은 나이가 너무 들어요. 그래서 승무원 지원하는데 불리하고요. 편입은 안 될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승무원 지원 자격은 알다시피 2년제 이상 전문대졸이잖아요. 고졸도 가능합니다. 근데 고졸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합격한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하 일단은 2년제로 나와야 되고 어쨌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항공학과가 합격하는 경우가 아니라 비항공학과가 합격률이 75%입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서죠. 왜냐면은 이건 대한항공 기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밖에 안 됩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항공학과 겨우 5%밖에 안 뽑아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은 35% 정도 채용합니다. 항공학과가 아닌 비항공학과가 아시아나항공은 95%, 대한항공은 75%예요. 유연정을 믿어야죠. 저희 데이터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담, 우리들의 사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 이건 컨설팅 같이 되어가네요. 할 수 없죠. 일단 처음으로 제가 한번 시도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희 결론은 이제 와서는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죠. 다시 편입을 준비한다면 부모님이 지원 안 해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지원이 없다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이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녀야 돼요. 또 하나, 학점이 중요해요. 학점이 낮으면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학점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할 어떤 요건이 안 돼요. 꿈만 꾸면 돼요. 승무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간호학과 그만둘 수 없는 환경, 제가 얘기했죠.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뭘 하냐면 스펙을 쌓아야죠. 간호사로서의 스펙보다는 승무원을 위한 스펙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토익이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종합병원을 들어가려고 해도요. 토익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나의 꿈은 승무원이야. 숨기세요. 마음속으로 강하게. 숨기면 숨길수록 꿈은 더 강해져요. 여러분도 그런 거 모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놓고 말을 하고 다닌다. 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혼자 그 꿈을 크게 갖는다. 본인 스타일에 맞는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간호대는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고요. 승무원을 하려면 학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녀야 되고요. 성실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승무원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승무원을 꿈꾸세요. 늘 승무원 관련된 컨텐츠를 종종 들어가서 보고, 승무원들
공항에서 지나가는 거, 종종 해외여행 다닐 때 유심히 보고 승무원에 대한 꿈을 간직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승무원에 매진하세요. 왜냐하면 간호사는 간호학과를 나오면 1년, 2년이 지나도 얼마든지 뭐 국가고시 보고 자격증 따고 얼마든지 병원에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의 반대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럴 경우에 일단은 뭐 자격증만 따놓고 승무원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계획을 말씀드려야죠.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지냈고 이제 무사히 자격을 갖췄으니 아직은 20대 뭐 초중반이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매달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승무원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스펙이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를 올려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이 웃어야 되고 방긋방긋 웃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직인데 이런 승무원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면 환자들에게 인기 있는 간호사가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네, 그리고 어차피 영어 능력은 외국에 캐나다에 간호사로 갈 때도 가능하고 외국에서는 간호사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40대도 가능하고 50대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30대에 부모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승무원은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이가 27, 8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더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몇 살까지 하고 안 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호사에 매진하겠다. 그럼 일단은 1년, 2년, 적어도 1년, 2년, 최대 3년 정도 준비하면은 마음이 한이 풀려요. 그 사이 승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승무원이 안 된다면 친절한 미소를 띤 영어를 잘하는 부드러운 그런 미래의 간호사가 되어 있는 거겠죠. 간호사들 되게 무뚝뚝한 간호사들 많잖아요. 근데 요즘 간호사들 미래의 10년 뒤엔 되게 친절해야 돼요. 이제 간호사도 서비스 쪽으로 가는 간호사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양 쪽이나 이런 쪽에 간호사가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환자를 정서적으로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승무원 준비하는 것 자체가 간호사 준비하는 것 자체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역으로 간호사를 했던 사람들은 승무원 하는데 또 엄청난 도움이 되죠. 아니 항공사들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항공사들이 뭐라고 이렇게 뭐 소방관 뭐 VR 뭐 이런 사람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심폐소생술 이거 다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와 승무원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그래서 간호사를 준비하는 거나 승무원을 준비하는 거나 순서만 뒤바뀐 거예요. 이제 승무원으로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나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대학교 4년 또는 대학교 3년제면 3년, 2년제면 2년 열심히 학교생활 하시고요. 답답하면 승무원 관련 컨텐츠를 찾아보고 승무원 관련 글도 읽어보고 꿈을 꾸세요. 그리고 성실하세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승무원 준비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걱정이 하나 있죠. 어떤 걱정이요? 병원 경력이 없는 간호과를 나온 어떤 그런 친구들을 과연 항공사에서 선호할까요? 역시 뭐 사회내기가 아니라 뭐 스펙 상담 무슨 컨설팅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들. 일단은 과연 그럴까? 사실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간호학과를 나왔지만 간호학과가 병원 경력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냥 비전공자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학과를 나왔지만 병원 경력이 없으면 어필을 할 때 간호학과로 어필하면 안 돼요. 간호학과를 나온 거고 그냥 승무원으로 되고 싶어서 서비스직으로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간호학과를 나왔지만 승무원을 지원할 때는 일단은 어딘가에서 서비스직으로 알바를 해봐야 해요. 네, 그래서 알바를 하고 하면서 그래야만 할 말이 생겨요. 저는 간호학과를 나왔지만 병원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학과를 공부하면서 이런 이론들이 승무원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전문적인 어떤 안전 요원까지도 할 수 있는 승무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구할 수도 있는 직업이 있으니 승무원이 너무 좋아 보여서 지원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비스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병원 경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간호학과와 간호사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뭐 졸업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전공자로 지원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합격하면은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1년 정도 준비하고 떨어지면 이제는 간호사로 잠깐 돌아가야죠. 공백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의 공백기로 서비스 직원을 하게 되면은 간호사로서의 어떤 메리트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항공사에는 간호사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간호대학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비전공자로 어필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제가 말을 하고도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그때는 선택을 해야죠. 1년 반 정도 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승무원을 잠시 이제 접고 경력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직 경력을. 그때 이제 간호사를 하게 된다면 한 1년 정도만 해도 돼요. 그냥 6개월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정도면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다 알아요. 승무원에게 있어서 뭐 집중적인 어떤 의료 시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래서 너무 오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뭐 그 짧은 기간 안에 뭐 사람을 구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스타항공도 많이 했었었고 튀항공도 그랬었고.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해내면 되죠. 이게 바로 저의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